안녕하세요 여러분, 앙찌입니다. 최근에 애플이나 페이스북 이런 대형 우량주들이 실적이 잘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계속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미국 증시뿐만 아니라 신흥국 증시들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인데요. 지난주 S&P 500은 고점 대비 마이너스 3.7%, 나스닥은 마이너스 4.1%, 다우가 마이너스 3.9% 맞았고요. 우리나라도 고점 대비 마이너스 7.2%, 베트남은 마이너스 11.5%까지 빠졌습니다. 시장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지수죠. VIX, 빅스 지수도 작년 3월 코로나 쇼크 때 이후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걸 알 수 있고요. 보통 이 빅스 지수는 시장이 하락할 때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니까 안전자산인 달러로 돈이 다시 회수가 되면서 환율도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시장 조정이 오는데 한 가지 이유가 있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지금 가장 뜨거운 감자는 공매도 이슈가 아닐까 싶습니다. 참고로 공매도는 주가 상승이 아닌 하락에 베팅을 하는 겁니다. 주식을 미리 빌려서 매도를 한 다음에 실제로 주가가 하락하고 나면 다시 그 주식을 매수해서 되갚고 그 차익분만큼 가져가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현재가가 100불인 A 주식을 미리 빌려서 100불에 매도를 한 다음에 나중에 70불로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그때 이걸 매수해서 다시 원 주인한테 되갚고 나는 그 30불만큼의 차익을 챙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왜 이슈냐? 아마 뉴스로 많이 접하셨을 수 있는데요. 오프라인 게임 상점인 게임스탑과 영화관 체인인 AMC, 딱 봐도 코로나로 큰 타격을 받았을 것 같은 기업들이죠. 이 기업들이 헤지펀드 기관들의 주요 공매도 대상이 됐었습니다.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플로숏이라는 게 전체 유통 주식 수 중에서 공매도 주식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건데요. 게임스탑은 무려 100%가 넘어가고 AMC도 40%를 넘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공매도 비율이 보통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2% 이하,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6% 이하를 적당하게 보는데요. 이렇게 40%를 넘어가게 되면 초고도로 높은 공매도 비율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도 안 되는 공매도 비율에 분노한 개인 투자자들이 이 공매도를 주도하는 헤지펀드사들이 손해를 입고 입장을 철회할 수 있도록 주식을 사들이기 시작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의 광기 어린 차트가 그려지게 된 겁니다. 아니 근데 주가를 끌어올리는 게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냐? 크게 세 가지 배경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게임스탑, AMC 같은 기업들이 시가총액 규모가 굉장히 작았습니다. 게임스탑은 27억 불, 그리고 AMC는 7억 불 수준이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코스피에 들어와도 거의 100등 정도 수준에 불과한 정도의 크기였기 때문에 비교적 주가를 끌어올리는 게 쉬웠던 겁니다. 두 번째로 미국에서 핫한 주식 커뮤니티인 월스트리트 배츠를 중심으로 분노가 폭발을 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결집력이 생기게 된 겁니다. 특히 시트론이라고 하는 게임스탑에 대한 공매도 비율이 높은 회사에서 지난 1월 19일에 게임스탑 주식을 매수하는 개인 투자자들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이 이렇게 월스트리트 배치 내에서 공유가 되면서 분노가 더 폭발하게 된 겁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헤지펀드사들은 우리 개인 투자자들을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다. 그들은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금융이나 시장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갬블링이나 하는 그런 바보 같은 투자자들로 보고 있다. 상당히 분노한 모습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렛츠고 가자, 사자, 다들 한 주씩이라도 사세요. 이런 식으로 게임스탑 주식 매수를 독려하는 그런 움직임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숏스키즈라고 하는 건데요.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매도를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나중에는 빌린 걸 되갚기 위해서 주식을 매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내려주면은 땡큐지만 오르면 오히려 판 가격보다 더 비싸게 사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공매도한 주식이 상승을 하게 되면 이익과 손실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주식을 추가로 매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임스탑, AMC 주식들을 공매도한 기관들이 주식을 되갚기 위해서 혹은 손실을 메꾸기 위해서 그 비싸진 주식을 또 매수를 하면서 주가 상승에 더 불을 붙이게 되는 겁니다. 애초에 월스트리트 배치를 중심으로 한 개인 투자자들 역시 이런 공매도의 구조적인 현상을 이용하고자 한 거고요. 그런데 문제는 피해를 입은 이런 기관 투자자들이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서 다른 주식들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지금 시장이 연쇄적으로 하락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게 정말 이런 공매도가 촉발한 커다란 조정의 시작일지
혹은 그냥 단기 조정의 핑계일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어쨌든 대비를 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월스트리트 배트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잘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참여하신 분들이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혹시나 지금이라도 참여를 해야 되나 생각하신 분들이 있다면 웬만하면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2008년에도 지금이랑 상당히 비슷한 사건이 한번 있었습니다. 폭스바겐이 이런 공매도 숏스퀴즈 현상의 주인공이 되면서 주가가 이렇게 치솟았었는데요. 물론 지금처럼 개인 투자자들이 주도한 건 아니었지만 이때 2008년 금융위기로 대부분의 주식들이 조정을 받는데 혼자 이렇게 치솟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글로벌 시가총액 1등 기업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그렇지만 보시는 것과 같이 결국 이렇게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의 가치 변화가 아니라 이런 기술적인 요소에 의한 급등은 결국 다시 이렇게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여기에서 물린 개인 투자자들의 손해가 어땠을지 정말 상상도 안 되는데요. 게임스탑이나 AMC 역시 실적의 개선이나 신제품 발표 같은 좋은 소식, 새로운 소식에 의한 움직임이 아니기 때문에 물리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엄청난 정보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면 뒤늦게 쫓아가는 건 최대한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현상이 전형적인 버블의 징조라는 건데요. 우리 1930년대 대공황 때로 한번 돌아가 보면 그때 역시 이 폭락 직전에 온갖 기술적인 기법들이 유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책은 1920년대에 나온 한 경제 기자의 책인데요. 이 책에 공매도 세력에 대한 숏스퀴즈 기법으로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해서도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년 전에도 지금과 똑같이 공매도에 대한 비난 여론은 있었고 그들에 대항해서 돈을 버는 기술적인 기법이 큰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역사는 진짜 반복되고 인간은 늘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금융 시스템이 상당히 낙후돼 있던 1929년의 대공황과 지금의 시장을 이렇게 나란히 놓고 비교를 할 수는 없지만 지금 현재 이성이 아닌 감정이 지배하는 이 시장에 대한 경계는 어느 정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번 주 하락을 조금 심상치 않게 지켜본 상황이고요. 현금 비중도 20%에서 30-40%까지 늘려놓았습니다. 물론 이렇게 시장을 떠나겠다라는 건 아니고 혹시나 조정이 생각보다 깊게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줍줍할 수 있는 현금을 좀 마련해 놓기 위함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동안 너무 많이 올라서 사실 들어가기도 애매한 상황이고 또 팔기도 애매한 상황이었는데 어느 정도 조정이 와서 그동안 놓쳤던 종목들 추가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대응을 하고 계신가요? 항상 잃지 않는 투자를 하시기를 바라며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뵙겠습니다. 안녕!